안녕하세요. 지구과학 2 1단원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내부에서도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 탄생 초기에 생겼던 열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질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그 후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열, 이렇게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은 지구 탄생 초기에 발생한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지구 탄생 초기에 발생한 열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지구가 형성될 때 미행성체들이 지구랑 많이 충돌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미행성체가 지구랑 충돌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을 했겠죠? 그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열 에너지의 근원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핵과 멘틀이 분리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은요, 중심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철이나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들이 아래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되었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위치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지구 중심 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또한 지구 근원 에너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질 시대 동안 지속해서 만들어진 열은 그러면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열이 지질시대 동안 지속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열에 해당됩니다. 우라늄이나 토륨, 칼륨 등은요, 대표적인 방사성 원소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방사성 원소들은 반감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붕괴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은요, 어떤 암석 종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 바로 화강암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표는요, 암석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을 화강암, 현무암, 감남암에서 관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현무암이나 감남암에 비해서 화강암이 월등하게 방사성 붕괴열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은 주로 화강암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사성 원소 붕괴한 열이든 아니면 지구 탄생 초기에 생성된 열이든 간에 이처럼 지구에 축적되어 있는 지구 내부의 열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면으로 서서히 그 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의 지표면에 1초 동안 방출되는 열량을 지각 연류량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1초 동안에 1제곱미터의 땅에서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나오느냐가 지각 연류량이라는 개념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해령이랑 해구 중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방출되겠습니까? 참고로 해령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구는 해양 지각이 섭입되는 곳이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령이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도 보시면요,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밑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 위로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윗부분에서 측정하는 열은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해령에서는 열 에너지가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멘틀 물질이 아래로 하강하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아래로 하강한다는 것은 그 위에서 열을 관찰했을 때 지각 연료량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지각 연료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적은 곳은 해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차 지각 연료량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이랑 비교했을 때 지각 연료량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높게 나타날까요? 사실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냐면 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화강암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륙 지각에서 지각 연료량이 더 높게 나타나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에 비해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멘틀 대류에 의한 열 공급량이 해양 지각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해양 지각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지구 내부 물질이 직접 대류에서 상승하는 해령과 같은 지역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상대적으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 내부에 축적돼 있던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표면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판 운동을 발생시키게 됩니다.